검은고 줄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한양 최고의 악사 김성훈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그의 손에는 방금 완성한 악보가 쥐어져 있었고 무대 아래에서는 스승 정학진이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영조 임금이 다스리던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양 종로 낙원동, 그곳에는 조선 최고의 악사들이 모여 사는 작은 골목이 있었어요. 아침이면 검은고 소리, 가야금 소리, 피리 소리가 뒤섞여 골목 전체를 음악으로 물들였죠. 사람들은 그 골목을 소리꼬리라고 불렀어요. 그 골목 한쪽 끝, 가장 낡고 작은 집에서 12살 소년 김성훈이 살고 있었어요. 성훈의 아버지는 장학원에서 북을 치던 악공이었는데 성훈이 7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어머니는 바느질과 빨래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아들을 키웠어요. 성훈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길을 가다 새소리를 듣고는 그 음정을 정확히 따라 불렀고 빗소리를 듣고는 그 리듬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죠. 어머니가 말했어요. 성훈아, 너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아버지도 어릴 적부터 소리에 귀가 밝으셨단다. 어느 날 성훈은 골목 입구에서 검은고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였죠. 소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한 노인이 앉아 검은고를 타고 있었어요. 노인의 이름은 정학진이었어요. 그는 한때 궁중의 정학사를 지낸 인물로 조선 전역에 그 이름이 알려진 명인이었죠.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궁을 떠나 이곳 낙원동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살고 있었어요. 성훈은 날마다 그 집 앞에 앉아 정학진의 연주를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죠. 정학진은 처음에는 성훈을 무시했지만 소년의 끈기에 결국 입을 열었어요. 꼬마, 너는 왜 날마다 여기 앉아 있느냐? 선생님의 검은고 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저도 선생님처럼 검은고를 타고 싶어요. 정학진은 성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검은고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란다. 악기도 비싸고 배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너처럼 가난한 집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겠어요. 정학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 집 앞마당을 날마다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거라.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그때 생각해보마. 성훈은 그날부터 정학진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도끼로 장작을 팼죠. 학교가 끝나면 바로 달려와 저녁 늦게까지 일했어요. 정학진의 집에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모두 양반집 자제들이었죠. 그들은 성훈을 보며 비웃었어요. 야, 거기 심부름꾼. 물 좀 떠와. 장작이 떨어졌다. 어서 패오지 않고 뭐 하느냐? 성훈은 참았어요. 언젠가 자신도 저들처럼 검은고를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봄날 정학진이 제자들에게 검은고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있던 성훈은 무심코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정학진이 연주하는 곡의 집업을 따라 하고 있었던 거죠. 정학진이 그것을 봤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죄송합니다. 그냥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와서 타보거라. 성우는 놀라서 정학진을 쳐다봤어요. 다른 제자들도 웅성거렸죠. 스승님, 저 아이는 아직 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거라. 내가 시킨 일이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 앞에 앉았어요. 처음 만져보는 악기였지만 1년 동안 지켜본 게 헛되지 않았어요. 성우는 정학진이 방금 가르친 가락을 더듬더듬 연주하기 시작했죠.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툴렀지만 음정은 정확했어요. 리듬도 틀리지 않았죠. 정학진의 눈이 커졌어요. 너, 이 곡을 언제 배웠느냐?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 해봤어요. 정학진은 그날 저녁 성운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부인, 따님을 제 제자로 받고 싶소이다. 저 아이는 타고난 제목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악기를 살 돈이 없습니다. 염려 마시오. 제가 오래된 검은고 하나를 주겠소. 대신 성훈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워야 할 것이오. 그날부터 성훈의 진짜 수련이 시작됐어요. 정학진은 다른 제자들보다 성훈에게 더 엄격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본 자세 연습을 2시간, 점심 후에는 악보 공부, 저녁에는 곡 연습. 하루 12시간을 검은고와 함께 보냈죠. 다른 제자들은 질투했어요. 특히 정학진의 수제자였던 이강은 더욱 그랬죠. 이강은 명문 양반가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검은고를 배워온 수제였어요. 하지만 성훈이 온 뒤로 스승의 관심이 점점 성훈에게로 옮겨가는 게 느껴졌죠. 저 천한 놈이 감히. 이강은 성훈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성훈의 검은고 줄을 몰래 손상시키기도 하고 악보를 감추기도 했죠. 하지만 성훈은 모든 것을 참아냈어요. 3년이 흘렀어요. 성훈은 이제 15살이 되었고 정학진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정학진은 성훈에게 말했어요. 성훈아, 너는 이제 기본기를 모두 익혔다. 이제부터는 내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 제 음악이요? 그렇다. 진정한 악사는 남의 곡만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그 무렵 한양에는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영조 임금의 칠순을 기념하는 진찬연이 열리기로 한 거죠. 장학원에서는 조선 최고의 악사들을 뽑아 궁중 연주를 맡기기로 했어요. 정학진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진찬연에 우리 문화에서도 참여하게 됐다. 너희 중 가장 뛰어난 이 한 명을 천거할 것이다. 한 달 후 너희는 각자 준비한 곡을 연주하거라. 가장 훌륭한 연주를 한 사람을 보내겠다. 제자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궁중 연주에 참여한다는 것은 평생의 명예이자 악사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 일이었으니까요. 성훈은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곡을 연주해야 할까? 정학진의 말대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밤 성훈은 북악산에 올랐어요. 한양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성훈은 검은고를 안고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골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성훈은 귀를 기울였어요.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죠. 성훈은 검은고를 탔어요. 바람 소리를 담아
사람들의 숨소리를 담아 이 도시의 생명을 담아 연주했어요. 손가락이 줄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렇게 밤새 성우는 곡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한양야곡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시험날이 왔어요. 정학진의 집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였어요. 소리골 사람들 모두가 이 시험에 관심을 가졌죠. 제자들이 하나씩 연주를 시작했어요. 모두 훌륭했어요. 특히 이강의 연주는 완벽했죠. 기교도 뛰어났고 감정 표현도 섬세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역시 이강 도령이 최고야. 저 실력이라면 궁중 연주도 문제없겠어. 마지막으로 성운의 차례가 됐어요. 성운은 검은고 앞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눈을 감았죠.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성운의 연주는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곡과도 달랐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고요했어요. 마치 깊은 밤의 정적 같았죠. 그러다 점점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웃고 삶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고 소리는 때로는 거칠었고 때로는 부드러웠어요.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기뻤죠. 그것은 완벽한 기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했어요. 성운이 살아온 15년의 삶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스승을 만난 기쁨이, 검은고를 처음 만졌던 그날의 떨림이 모두 담겨 있었죠. 마지막 음이 사라졌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학진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바로 이거다. 이것이 진짜 음악이다. 하지만 이강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스승님, 저 연주는 형식도 제대로 안 지켰고 궁중악의 격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격식? 형식? 정학진이 이강을 쳐다봤어요. 이강아, 너는 기교만 배웠구나. 하지만 성운이는 음악의 혼을 이해했다. 정학진은 성운에게 다가갔어요. 성운아, 내가 진찬연에 가거라. 그 순간 이강이 외쳤어요. 안 됩니다. 저놈은 평민입니다. 궁중 연주에 평민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궁중 연주는 기본적으로 양반 악사들의 몫이었죠. 정학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장학원에 직접 추천서를 쓰겠다. 며칠 후 정학진은 성운과 함께 장학원을 찾아갔어요. 장학원의 책임자인 제조 정대감은 정학진의 옛 동료였어요. 악진이 오랜만이네. 자네가 추천한다는 제자가 이 아이인가? 그렇네. 이 아이는 타고난 재능이 있네. 정대감은 성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허나 평민이 아닌가? 진찬연은 나라의 큰 행사일세. 신분 문제가. 대감, 한 번만 들어보게. 이 아이의 연주를 들으면 생각이 바뀔 걸세. 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운은 긴장한 채 검은고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도 한양야곡을 연주했죠. 연주가 끝나자 정대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놀랍군. 이런 연주는 처음 듣네. 하지만 규정이 규정이니. 대감,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가?
재능 있는 아이를 신분 때문에 막는 것은 아깝지 않은가? 정대감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장학원 제조보다 높은 지위인 예조판서 김동집이었죠. 무슨 일인가? 정대감이 사정을 설명했어요. 김동집은 성운을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그래, 그 연주를 나도 들어보겠네. 성운은 다시 한번 연주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마음을 담았죠. 김동집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김동집이 말했어요. 훌륭하네. 이런 재능을 신분 때문에 묻어두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지. 내가 특별히 허락하겠네. 대신 조건이 있네. 어떤 조건입니까? 진차년 전에 궁중 악사들 앞에서 한 번 더 시험을 보게. 그들이 인정하면 참여를 허락하겠네. 성우는 기회를 잡았어요. 한 달 후면 궁중 악사들 앞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학진이 성운에게 말했어요. 성운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궁중 악사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평민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음악을 믿어라. 그리고 더 갈고 닦아라. 기교도 중요하다. 혼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날부터 성운의 특훈이 시작됐어요. 정학진은 성운에게 궁중악의 모든 형식과 격식을 가르쳤어요. 성운의 자유로운 연주에 정제된 기교를 더하는 작업이었죠. 하루에 16시간씩 연습했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성운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이 상하겠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이강은 더욱 질투에 불탔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위와 명예가 저 평민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강은 결심했어요. 성운을 궁지에 몰아넣기로. 어느 날 밤, 이강은 몇몇 양반 자제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 평민 놈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가? 장학원에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신분제도를 어지럽히는 일을 막아달라고 말이죠. 이들은 장학원의 연명으로 상소를 올렸어요. 평민이 궁중 연주에 참여하는 것은 조선의 예법을 어지럽히는 일이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상소는 조정의 파문을 일으켰어요. 보수적인 신하들은 이강의 편을 들었고 개혁적인 신하들은 재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맞섰죠. 결국 이 문제는 영조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영조는 생각이 깊은 왕이었어요.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짐이 직접 들어보겠다. 그 아이를 궁으로 불러들이라. 성운은 대궐로 들어가게 됐어요. 평생 처음 보는 궁궐이었죠. 웅장한 전각, 화려한 단청, 정갈한 돌길. 성운은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갔어요. 영조는 편전에 앉아 있었어요. 주위에는 수십 명의 신하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성운은 땀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평민 김성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라. 성운이 고개를 들자 영조와 눈이 마주쳤어요. 영조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어요. 내가 정학진의 제자라고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악진이는 짐에 오랜 벗이었느니라. 그가 인정한 제자라면 분명 뛰어날 것이다.
한번 들어보자.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를 잡았어요. 궁중 악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신하들도 회의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성우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연주를 하자고. 손가락이 줄을 튕겼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곡이었어요. 한 달 동안 정학진과 함께 만든 경복야연이라는 곡이었죠. 궁중악의 형식을 지키면서도 성운만의 감성을 담은 곡이었어요. 연주가 시작되자 전각이 조용해졌어요. 성운의 손가락은 정확했어요. 한 달간의 특훈이 빛을 발했죠. 기교도 완벽했고 감정 표현도 절제되어 있으면서 깊이가 있었어요. 곡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부분은 아침의 궁궐을 표현했어요. 차분하고 정숙한 소리였죠. 두 번째 부분은 임금의 덕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장엄하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마지막 부분은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그렸어요. 따뜻하고 온화한 소리였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졌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영조가 먼저 박수를 쳤어요. 훌륭하다. 이런 연주는 오랜만에 듣는구나. 신하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신하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죠. 전하, 연주는 훌륭하나 신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사옵니다. 영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짐이 생각하기에 재능에는 신분이 없느니라. 이 아이의 재능을 신분 때문에 막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니라. 진찬연의 참여를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서 성우는 진찬연에 참여하게 됐어요.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찬연까지는 2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성우는 궁중 악사들과 함께 연습을 해야 했죠. 하지만 악사들은 성운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평민 주제에 감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 임금께서 허락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성운은 외로웠어요. 연습 시간에도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였죠. 심지어 일부러 연주 타이밍을 어긋나게 하여 성운을 곤란하게 만드는 악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열심히 연습했죠. 아침 일찍 궁에 도착해서 혼자 연습하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복습했어요. 어느 날 성운이 혼자 연습하고 있을 때 한 노악사가 다가왔어요. 그는 궁중 악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박노인이었어요. 젊으니 외롭겠구먼.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박노인은 성운 옆에 앉았어요. 나도 평민 출신이라네. 성운은 놀라서 박노인을 쳐다봤어요. 정말입니까? 그렇네. 50년 전 나도 자네처럼 신분의 벽에 부딪혔지. 하지만 결국 실력으로 인정받았네. 자네도 할 수 있네. 포기하지 말게. 박노인의 말은 성운에게 큰 힘이 됐어요. 성운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죠. 한편 이강은 여전히 성운을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궁중 악사 중 일부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죠. 진찬연 일주일 전 최종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어요. 모든 악사들이 모여 전체 연주를 점검하는 중요한 날이었죠. 성우는 준비를 마치고 무대에 올랐어요. 하지만 검은고를 타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줄의 장력이 평소와 달랐죠. 이상하다. 하지만 이미 연주가 시작됐어요.
성우는 연주를 시작했죠. 하지만 몇 소절을 지나자 검은고 줄 하나가 끊어졌어요. 땡! 소리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제대로 준비도 안 했어? 역시 평민은 평민이야. 악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네. 성우는 당황했어요. 분명 연습 전에 점검했는데 줄이 끊어질 리가 없었죠. 누군가 고의로 손을 댄 게 분명했어요. 그때 이강이 나섰어요. 제조대감, 이것이 평민을 궁중 연주에 참여시킨 결과입니다. 중요한 리허설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본 행사에서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악사들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조대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훈아,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대감. 하지만 분명 누군가. 변명하지 마라. 악사는 자신의 악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성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죠. 그때 박노인이 나섰어요. 잠깐, 대감. 저 검은고 줄을 보게나. 박노인은 끊어진 줄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이 줄은 자연스럽게 끊어진 게 아니네. 누군가 칼로 흠집을 낸 것이네. 여기 보게, 끊어진 단면이 고르지 않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강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제조대감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박노인이 말했어요. 대감,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나. 줄을 갈아 끼우면 연주할 수 있네. 제조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는 빠르게 줄을 갈아 끼우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완벽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연주를 마쳤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이강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거죠. 그는 다짐했어요. 본 공연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진찬연 날이 왔어요. 창덕궁 후원에는 화려한 무대가 설치됐고 수백 명의 관람객이 자리를 채웠어요. 영조 임금과 왕비, 대신들, 외국 사신들까지 모두 모였죠. 성우는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죠.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성훈을 격려했어요. 성훈아,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미가 다 알고 있단다. 어머니, 가서 내 음악을 들려주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다. 정학진도 왔어요. 성훈아,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하면 되는 거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어요. 여러 악사들의 연주가 이어졌어요. 모두 훌륭했죠. 이강의 연주 차례도 왔어요. 이강은 완벽한 연주를 선보였어요. 관람객들은 감탄했죠. 마지막으로 성훈의 차례가 됐어요. 성훈은 무대 위로 걸어갔어요. 수백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성훈은 검은고 앞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눈을 떴어요. 영조 임금과 눈이 마주쳤죠. 영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어요. 성훈은 연주를 시작했어요. 경복야연의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성훈의 손가락은 정확하고 부드러웠어요. 한 달간의 특훈, 두 달간의 연습, 그리고 평생 쌓아온 음악에 대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죠. 음악은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성운의 연주는 기교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영혼이 담겨 있었죠. 평민으로 살아온 삶의 애환이, 음악을 향한 열정이, 이 순간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모두 녹아 있었어요. 첫 번째 악장이 끝나고 두 번째 악장으로 넘어갈 때였어요. 갑자기 성운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검은고 줄 하나가 또 이상했죠. 리허설 때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또다시.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성우는 재빨리 연주 방식을 바꿨어요. 문제가 있는 줄을 피하고 다른 줄로 같은 음을 내는 기교를 사용했죠. 이것은 고급 기법으로 수년간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연주는 계속됐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성운이 연주 중에 즉흥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침내 마지막 악장에 도달했어요. 이 부분은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죠. 성운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손가락이 현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문제의 검은고 줄이 끊어졌어요. 땡.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끊어진 줄 없이도 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즉석에서 편곡을 했죠. 한 음도 빠뜨리지 않고 곡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관람객들은 놀랐어요. 줄이 끊어졌는데도 연주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들었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어요. 성우는 눈을 감고 여운을 느꼈어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영조 임금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장하다. 이야말로 진정한 악사로다. 왕이 일어서자 모든 관람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성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정학진이 미소 지었어요. 잘했다, 내 제자야.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강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난 거죠. 그는 조용히 무대를 떠났어요. 공연이 끝난 후 영조는 성운을 불렀어요. 성운아, 줄이 끊어졌는데도 어찌 그리 완벽하게 연주를 이어갈 수 있었느냐? 전하, 음악은 악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옵니다. 줄이 끊어져도 마음의 소리는 끊어지지 않사옵니다. 영조는 크게 웃었어요. 옳은 말이로다. 짐이 오늘 귀한 것을 배웠구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말이다. 영조는 성운에게 벼슬을 내렸어요. 평민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장학원 주부라는 정식 직책을 준 거죠. 이것은 조선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었어요. 소식은 한양 전역에 퍼졌어요. 평민 악사가 임금 앞에서 연주를 하고 벼슬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죠. 사람들은 성운을 평민의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성운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연습했고 정학진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죠. 스승님,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운아, 너는 이제 단지 연주만 하는 악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지. 내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성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처럼 재능이 있지만 신분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성운은 소리골에 작은 학당을 열었어요.
신분에 관계없이 음악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강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운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오히려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이강은 정학진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왜 저를 버리시고 저 평민놈만 아끼십니까? 정학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강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를 버렸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기교는 뛰어나지만 마음이 없다.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니 음악도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 이강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죠.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성운에게 가서 사과하거라. 그리고 내 마음의 독을 빼내거라. 그래야 진정한 음악을 할 수 있다. 이강은 며칠을 고민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성운을 찾아갔어요. 성운은 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강이 들어서자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양반 아니에요? 왜 여기 왔을까? 성운은 이강을 보고 놀랐어요. 이강 형, 무슨 일이세요? 이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성운, 미안하다. 내가 내 검은고 줄을 망가뜨린 것이 나였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다른 제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리허설 때도 진찬연 때도 모두 내가 한 짓이다. 질투 때문이었다.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다. 성우는 이강을 일으켜 세웠어요. 형, 일어나세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네.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도 저처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만 길을 잃었을 뿐이죠. 이강은 눈물을 흘렸어요. 성운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더 가슴에 와닿았죠. 성운, 정말 고맙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형, 우리 함께 음악을 해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말이에요. 그날 이후 이강은 변했어요. 성운의 학당을 도왔고 아이들을 가르쳤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강과 성운은 진정한 친구가 됐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성운은 이제 21살이 됐고 조선 최고의 악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의 학당에서는 수십 명의 제자들이 음악을 배우고 있었죠. 어느 날 정학진이 병으로 쓰러졌어요. 이미 70을 넘긴 노인이었기에 회복이 어려웠죠. 성운은 날마다 스승을 찾아가 간호했어요. 성운아. 예, 스승님.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다. 너 같은 제자를 길러냈으니 말이다. 스승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성운아, 너에게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가 평생 모은 악보와 악기들을 모두 내게 주마. 그것들로 더 많은 제자들을 키워다오.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거라. 스승님, 그리고 이것을 바꿔라. 정학진은 오래된 검은고 하나를 꺼냈어요. 그것은 정학진이 젊은 시절 궁중 악사였을 때 사용하던 것으로 200년 된 명품이었죠.
이것은 내 스승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제 너에게 물려준다. 이 검은고의 소리를 들으면 나를 기억해다오.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검은고를 받았어요. 며칠 후 정학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학진이 평생 가르친 제자들, 그를 존경하던 악사들, 그리고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평범한 사람들까지. 성우는 장례식에서 정학진이 가장 사랑했던 곡을 연주했어요. 유수의 산, 흐르는 물과 높은 산을 노래하는 곡이었죠. 성운의 연주를 들으며 사람들은 모두 울었어요. 정학진이 세상을 떠난 후 성운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의 학당은 점점 커져서 결국 민학사라는 정식 기관이 됐어요. 백성들을 위한 음악 교육 기관이었죠. 영조 임금도 이를 격려했어요. 왕은 민학사에 재정 지원을 해주었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주었죠. 성운의 명성은 조선을 넘어 중국과 일본까지 퍼졌어요. 중국의 악사들이 성운의 연주를 들으려고 조선을 방문하기도 했죠. 하지만 성운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머니와 함께 낙원동의 작은 집에서 지냈어요. 큰 부와 명예보다는 음악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성운을 찾아왔어요. 가난한 옷차림의 소년이었죠. 선생님, 저도 검은고를 배우고 싶습니다. 성운은 소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소년의 눈빛에서 옛날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 이리 오너라. 내 이름은 무엇이냐? 박진수라고 합니다. 진수야, 검은고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그래도 하겠느냐? 네,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성우는 웃었어요. 꼭 예전의 자신 같았죠.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그날 이후 성우는 진수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가르쳤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신경 써서 가르쳤죠. 자신처럼 가난했지만 재능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진수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1년 만에 기본을 마스터했고 2년 만에 중급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죠. 성우는 진수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세월이 흘러 성우는 30살이 됐어요. 이제는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악사였고 수백 명의 제자를 둔 스승이었죠.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오르셨는데 왜 아직도 연습하십니까? 제자 하나가 물었어요. 성운이 대답했어요. 음악에는 끝이 없단다.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지. 그것이 음악의 아름다움이란다. 어느 겨울날 성우는 궁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영조 임금의 팔순을 기념하는 연회였죠. 성우는 오랜만에 궁중에 들어갔어요. 1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났죠. 그때는 떨리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편안했어요. 영조는 이제 80의 노인이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성운이로구나. 오랜만이로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짐이 너를 처음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 지났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악사가 되고 많은 제자를 길러낸다니 짐이 자랑스럽다. 전하의 은혜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 노력의 결과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것도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것도 모두 내 힘이었느니라.
연회가 시작됐어요. 성우는 특별히 준비한 곡을 연주했어요. 태평성대라는 제목의 곡으로 영조 임금의 치세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영조는 깊이 감동했어요. 아름답구나. 너의 음악을 들으니 짐이 잘 다스려온 것 같아 기쁘구나. 전하께서 어진 정치를 베푸셨기에 저 같은 평민도 꿈을 이룰 수 있었사옵니다. 연회가 끝나고 성우는 궁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스승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스승님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성우는 40살이 됐어요. 어느 봄날 성우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은퇴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아직 젊으신데 은퇴라니요. 성우는 손을 들어 제자들을 진정시켰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됐습니다. 진수야, 이리 오너라. 박진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제 25이 된 진수는 훌륭한 악사로 성장해 있었죠. 진수야, 이제 민악사를 내게 맡긴다. 내가 스승님께 받은 것을 너에게 물려주노라. 성우는 정학진에게서 받은 오래된 검은고를 진수에게 건넸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뜻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성우는 은퇴한 후 어머니와 함께 한양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성우는 조용히 살았어요. 매일 아침 성우는 강가에 나가 검은고를 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었죠. 성운의 검은고 소리는 자연과 어우러져 하나의 교향곡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성운의 연주를 들으러 모여들었어요. 농부도 어부도 아이들도 모두 성운의 음악을 사랑했죠.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유명한데 이 작은 마을에 사세요? 성운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음악은 큰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란다. 여기 이 강가에서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음악이지. 음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란다.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 세월이 더 흘러 성우는 50살이 됐어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검은고를 탔어요. 어느 가을날 한양에서 진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강이었죠. 선생님, 아, 진수, 그리고 이강까지. 어쩐 일이냐? 선생님, 궁에서 특별 연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꼭 오셔야 한다고 왕께서 명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은퇴한 몸인데. 선생님, 이것이 마지막 일 것입니다. 제발 오십시오. 성우는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성우는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창덕궁에는 특별 무대가 준비돼 있었어요. 60이 넘은 영조 임금이 기다리고 있었죠. 성운이로구나. 짐이 너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구나. 전하, 송구하옵니다. 이제 짐도 늙었고 너도 늙었구나. 하지만 음악은 영원하지. 오늘 마지막으로 내 연주를 듣고 싶구나. 성우는 무대에 올랐어요. 검은고 앞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함께한 음악,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음악에 대해서. 성우는 연주를 시작했어요. 곡의 제목은 일생가였어요.
자신의 인생을 담은 곡이었죠. 첫 악장은 어린 시절을 그렸어요.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그때, 처음 검은고 소리를 들었던 그날을 표현했죠. 두 번째 악장은 정학진을 만나 수련하던 시절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날들, 음악에 빠져들던 그 시간을 담았어요. 세 번째 악장은 진찬연의 순간이었어요. 긴장과 흥분,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죠. 네 번째 악장은 스승의 죽음과 이별이었어요. 슬프고 애잔한 선율이 흘렀어요. 마지막 악장은 평화였어요. 시골 마을에서의 조용한 일상,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죠. 연주가 끝났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죠. 영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름답구나. 너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음악이었구나. 관람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죠. 공연이 끝나고 성우는 제자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평생 음악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 제자가 물었어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아마도 처음 검은고 줄을 만졌을 때가 아닐까? 그때의 떨림, 그 순간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선생님, 후회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후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고 사랑한 음악이니 후회하지 않는다. 밤이 깊어갔어요. 성우는 홀로 밖으로 나왔어요. 한양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스승님, 저는 잘 살았습니까? 스승님의 가르침을 잘 이어갔습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정학진의 대답 같았죠. 잘했다, 성훈아. 너는 훌륭했다. 성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성훈은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곳이 자신의 집이었으니까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성훈은 계속 음악을 했어요. 매일 아침 강가에서 검은고를 타고 마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성훈아, 내가 이렇게 커서 이름을 날리니 어미가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란다. 성우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더 이상 명예나 부를 쫓지 않았죠. 그저 음악과 함께하는 삶,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세월이 흘러 성우는 예순이 됐어요. 어느 겨울날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됐어요. 성훈아. 예, 어머니. 나는 이제 곧 내 아버지에게 갈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성훈아,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했단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검은고 소리를 들려다오.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그 곡을 말이다.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검은고를 탔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했던 만고 강산이라는 곡이었죠. 어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연주가 끝날 무렵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성우는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어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무덤 앞에서 검은고를 탔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성우는 더욱 고독해졌어요. 하지만 음악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죠. 그로부터 몇 년 후 성운도 병에 걸렸어요. 나이가 65이었죠. 몸이 약해지고 손도 떨렸어요. 진수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선생님, 오, 진수구나. 선생님, 한양으로 가시죠. 제가 최고의 의원을 구하겠습니다. 아니다, 진수야. 나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싶구나. 이곳이 내 집이니까. 진수는 성운 곁에 머물렀어요. 날마다 간호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봄날 복사꽃이 만발한 날이었어요. 성우는 진수에게 말했어요. 진수야, 마지막으로 검은고를 타고 싶구나. 선생님 무리하시면. 괜찮다. 이것이 마지막 일 테니까. 진수는 검은고를 가져왔어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를 안았어요. 진수야, 창문을 열어다오. 바람이 들어오게. 창문이 열리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복사꽃 향기가 가득했죠. 성우는 마지막 연주를 시작했어요. 곡의 제목은 귀향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죠.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힘은 없었지만 아름다웠어요. 평생을 함께한 음악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어요.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음악이여. 고맙구나.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성운을 안았어요.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성운의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왕실에서도 사신을 보내 조의를 표했죠. 수백 명의 제자들이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장례식에서 진수와 이강, 그리고 수십 명의 제자들이 함께 유수예산을 연주했어요. 정학진이 사랑했던 곡이자 성운이 처음 배운 곡이었죠. 음악이 울려 퍼지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울었어요. 성운은 부모님 곁에 묻혔어요. 무덤 위에는 간단한 비석이 세워졌어요. 평민 악사 김성운 지묘.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새겨졌어요. 음악은 신분을 모른다. 오직 마음만을 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성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를 평민악성이라고 불렀죠. 민악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진수가 이끌고 그 다음에는 진수의 제자가 또 그 다음에는 그 제자의 제자가 이어받았어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성운의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어요. 신분의 벽을 넘어 꿈을 이룬 한 소년의 이야기, 음악으로 세상을 바꾼 한 악사의 이야기가 말이죠. 그리고 성운이 만든 한양야곡과 일생가는 지금도 연주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이것이 진정한 음악이구나. 기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음악. 성운의 무덤 옆에는 큰 복사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매년 봄이 되면 꽃이 만발하죠.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해요. 저것이 김성운의 영혼이야.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있어. 그리고 바람이 불 때면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내요. 마치 검은고 소리 같죠. 어쩌면 성운은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정학진 스승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말이에요. 음악은 결코 죽지 않으니까요. 연주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소리는 영원히 남으니까요. 이것이 조선 후기 한평민 악사의 이야기예요. 김성운, 그는 신분의 벽을 넘어 자신의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재능과 열정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고. 진정으로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고. 성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검은고를 타고 있을 거예요. 그 소리 속에 성운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성운처럼 재능이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에요. 음악이 아니라 희망이죠. 끝.